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학계 생명과학 모의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제 3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번은 제시문 가에서 달을 읽고 다음 논제, 소문항 2개 답하는 문제로 총 16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본문항은 물질 대사와 대사성 질환, 특히 비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서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으로서 흡수된 에너지로 인해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높아지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으로서 에너지 방출로 인해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소문항 1은 보기에 주어진 6가지 생명현상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모량보다 많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비만을 예방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소문항 2는 표 1을 통해 나이와 성별에 따른 기초 대사량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와 또 표 1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활동 대사량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과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논제 3의 채점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1에서는 주어진 6가지 생명 현상을 물질 합성과 물질 분해 또는 에너지 흡수와 에너지 방출 여부를 근거로 각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논제 3-2에서는 표 1을 근거로 나이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변화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지, 표 1을 근거로 성별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차이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변화를 근거로 나이에 따른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활동 대사량의 조절 방안을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서술하는지와 성별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차이를 근거로 성별에 따른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활동 대사량의 조절 방안을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1에서 기억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저분자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고분자 물질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이므로 동화작용입니다. 이유는 고분자 물질인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같은 영양소를 저분자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물 등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므로 이화작용입니다. 디귿은 고분자 물질인 ATP가 저분자 물질인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므로 이화작용입니다. 리을은 저분자 물질인 아미노산으로부터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이 합성되는 반응이므로 동화작용입니다. 미음은 고분자 물질인 글리코젠이 저분자 물질인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이므로 이화작용입니다. 그리고 비읍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흡열 반응이므로 동화작용입니다. 즉, 기역, 리을, 비읍은 동화작용이고 니은, 디귿, 미음은 이화작용입니다. 논제 3-2에서 표 1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또 나이대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많은데 기초대사량의 성차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면서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며 활동 대사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만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자가 남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적으므로 남자보다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적게 하고 활동 대사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해야만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논제 4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1은 사람의 면역 체계에서 병원체에 노출된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작동 원리와 그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력을 평가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사례 1과 사례 2의 사람에서 각각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중 어느 과정이 일어날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고 그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유추하여 이때 비림프구의 활성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의 분화 및 증식과 관련하여 면역 체계의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문항 2는 궁극과 휴지 전이를 단순히 세포 안과 밖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기울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의 세포막이 나트륨, 칼륨 등에 대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현상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표 2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휴지전이 형성 및 유지에 칼륨에 대한 선택적 투과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표 2에 제시된 실험 조건에 따른 막전이 변화를 해석하여 나트륨 통로의 차단은 막전이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칼륨의 농도 기울기 변화는 막전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이해하고 칼륨의 높은 투과성이 휴지전이 형성 및 유지의 핵심 요인임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논제 4의 채점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에서 특정 바이러스에 최초로 노출된 경우 이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남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사례 1에서 1차 면역 반응 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C임을 유추하고 그 이후로 바이러스가 항원으로 인식되고 B림프가가 활성화되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증식 및 부활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항체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고 소량의 분비됨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사례 2에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A인 것으로 보아 이 미지의 바이러스는 이전에 노출된 적이 있는 바이러스임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례 2에서 특정 바이러스가 재침입하면 이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 항체가 빨리 나타나고 다량의 분비됨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논제 4-2의 채점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상태에서 세포 안팎의 나트륨 농도 기울기와 칼륨의 농도 기울기를 각각 정확하게 소술하고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휴지 상태에서 칼륨의 막 투과성이 나트륨의 막 투과성보다 높은 까닭을 이온 통로의 개폐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 2, 3, 4의 실험 조건을 근거로 막전이 변화를 일으킨 요인을 세포 안팎의 칼륨의 농도 기울기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휴지전이의 형성 및 유지 원리에 대해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논제사의 예시 답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에서 바이러스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 X에 노출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방화작용 결과 항원이 제시되면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원에 처음 노출된 경우에는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으므로 B림프구가 활성화되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 및 증식됩니다. 따라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형질세포 수도 많지 않아 혈액에 항체가 늦게 나타나고 혈중 항체 농도도 서서히 증가하며 항체 양도 많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1차 면역 반응의 혈중 항체 농도 변화는 그래프 C와 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례 2에서 미지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결과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가 그래프 A와 같게 나타났다면 이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전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었으며 그 결과 기억세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원에 최초로 노출되었을 때 일어난 1차 면역 반응의 결과 생성된 기억세포는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할 경우 빠르게 증식하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그 결과 항원에 다시 노출되면 즉시 항체가 분비되고 혈중 항체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면역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논제 4-2의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는 휴지 상태일 때 칼륨 농도는 세포 안 밖에서보다 세포 안에서 높고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에서보다 세포 밖에서 높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농도 기울기 형성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관여하게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능동 수송하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능동 수송합니다. 또 휴지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거의 확산되지 않는 반면 칼륨 통로 중 일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됩니다. 그 결과 휴지 상태에서 세포막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고 세포막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는 둥극 상태가 되며 이때 약 마이너스 70mV의 휴지 전이가 형성되게 됩니다. 실험 2에서 세포 밖의 칼륨 농도를 정상 상태인 5mm몰보다 높은 30mm몰로 증가시켰을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50mV로 상승한 까닭은 세포 안팎의 칼륨 농도 기울기가 줄어들어 정상 상태보다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는 정도가 감소하여 세포 내부가 덜 음전하를 띠기 때문입니다. 실험 3에서 칼륨 통로를 차단할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10mV로 크게 상승한 까닭은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는 정도가 크게 감소하여 세포 내부가 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실험 4에서 나트륨 통로를 차단해도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로 유지되는 까닭은 휴지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는 열려 있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나트륨 통로를 차단해도 그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 1에서 4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포막 밖의 이온 농도 기울기와 이온의 선택적 투과성으로 인해 휴지 전이가 형성 및 유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휴지전의 형성 및 유지에는 칼륨의 농도 기울기와 세포막의 칼륨에 대한 높은 투과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6학년도 모의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